네, 안녕하세요. 김원 교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그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번에 이제 개요는 학습을 했고요. 어, 오늘은 총칙하고 이제 개인정보의 처리예요. 3장을 얘기를 할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안전한 관리 요 4, 5, 6을 이제 계속 학습을 할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개인정보 처리 이제 규제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안전한 관리, 이 개인정보법을 이제 전부 공부를 하면은 법률 제29조에 있는 안전성 확보 조치, 바로 안전한 관리, 그다음에 이건 뭐라고 그랬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고 그랬죠? 권리 보장. 그다음에 이제 특례로 되어 있는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죠. 이용자.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누구의 개인정보입니까?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예요. 이 용어가 틀립니다. 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거기 이제 회원 가입을 해서 그 뭐 홈쇼핑몰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여기에 가입을 해서 쇼핑을 해서 거래를 하는 자는 이용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정보 주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이용자라고 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총칙에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 정의부터 뭐 여러분들 뭐 개인정보 뭔지 뭐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정보가 정의가 중요해요. 이 데피니션이 혹시 여러분들이 이 개인정보법을 처음 혹시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 첫 번째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뭐 주민번호, 이건 이제 고유식별 정보라고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거고요. 영상 정보는 예를 들면 CCTV라든지 이런 걸 촬영을 하면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죠. 또 문자, 자기가 뭐 글을 쓰면은 이거는 독특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 이것도 녹음해서 이 녹음된 음성을 듣고 이건 누구다라고 이제 식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유니크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름 같은 경우에, 뭐, 홍길동이다. 그러면 이 사람을 식별할 수 있나요? 홍길동이. 이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 어떤 전화번호하고 핸드폰 번호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유니크하죠. 이 사람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죠. 어떤 특정인을 식별할 수가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음, 성명, 전화번호, 주소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을 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서 이거는 개인정보상 개인정보다라고 법에 이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의 범위가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이렇게 이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야? 이게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 할 수가 있는데 자세한 요 가명 정보하고 익명 정보에 대한 정의는 비식별 조치 강의할 때 이제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여기서 가볍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뭐야? 개인 정보죠. 그 다음에 식별 가능성이 있는 정보, 이거 개인 정보죠. 이게 뭐예요? 이제 결합이라는 거죠. 아까 예를 들면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요 이름은 개인 정보라는 거예요. 이 전화번호도 예를 들면은 다른 뭐 요 이름하고 예를 들면 결합을 하면은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 개인정보 영역에서 가명정보가 개인정보로 되어 있네요. 이 가명정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뭐 홍길동 이 사람의 뭐 뭐랄까요 이메일
주소 이런 이제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면은 그다음에 주소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른 게 또 뭐 있을까요? 뭐 병명 병원에서 뭐 수집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런 한 레코드가 이제 생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홍길동을 예를 들면 가명 조치라고 해서 이거를 암호화를 시켜요. 저장을 할 때 예를 들면 그러면 암호화를 시키면은 뭐 요런 뭐 이런 문자로 예를 들면은 나왔다고 쳐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메일도 앞에는 예를 들면은 요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골뱅이 네이버.com. 자, 그다음에 주소는 그냥 뭐 예를 들면 서울시까지만 이렇게 했어요. 병명은 그대로 뭐 예를 들면 뭐 위계양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홍길동에서 암호화시키면 이렇게 나오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 가명 조치한 가명 정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암호화할 때 예를 들면 대칭키로 암호화를 했다. 예를 들면 AS 뭐 128이라는 암호 알고리즘을 해서 했다. 그러면은 뭐가 들어갑니까? 키가 들어가죠. 키, 암호화, 대칭키, 암호화 키가 들어갈 겁니다. 128비트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키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키는 보관을 하게 되죠. 그죠? 그 안정성 확보 조치가 잘 되어 있는 보관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요거를 이렇게 놔뒀을 때, 자, 이거는 이제 뭐 없어졌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키를 가지고 복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되죠, 홍길동으로. 이런 정보를 바로 가명 정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추가 추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가명 정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추가 정보라는 게 발생이 돼요. 여기서 추가 정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추가 정보가 뭐죠? 바로 이 키예요. 암호화 키. 예를 들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식별 정보라고 해서 반은 개인정보고 반은 개인정보가 아닌 걸로 이렇게 표시해놨죠. 이 반은 이제 가명정보고요. 반은 익명정보예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 원상복귀가 이제 안 되는 정보입니다. 비식별 조치를 해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비식별 조치할 때 자세히 이 가명정보하고 익명정보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의 명확화가 필요로 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법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2조 정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성 같은 거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서 개인정보다라는 거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건이 붙어요.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뭐, 소요되는 기간, 비용, 기술이 합리적으로 고려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명 정보는 개인 정보라고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기 보면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 이 추가 정보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예를 들면 암호화 키예요. 추가 정보.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특정 개인으로 다시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건 가명 정보는 개인 정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거를 비식별 조치를 하면서 예를 들면은 뭐 김길동이라는 거를 이렇게 매핑을 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 다음에 홍길자는 예를 들면 김길자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조치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러한 매핑 테이블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암호화 했을 때는 대칭키에 해당하는 키가 이제 추가 정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변환했을 때는 매핑 테이블 요 자체가 또 추가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추가 정보가 있으면은 김길동이 송길동으로 원상복구 되죠? 자, 이런 거를 가명 정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 정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명 처리라는 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암호로 대체한다든지 매핑 테이블로 대체한다든지 이 추가 정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명 처리를 하면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가명 처리는 그러면 가명 처리는 개인 정보니까 뭐
이거는 뭐 다른 개인정보하고 규제가 센 거 아니야. 규제가 좀 약해요. 이렇게 된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암호화되고 이렇게 김길동을 하면 이게 누군지 식별하기는 어렵잖아요. 이 자체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과학적 연구라든지 공익 기록 보존을 위한 거라든지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게 이제 빅데이터 이제 시대에 뭐 이제 와갖고 이 데이터가 중요한데 개인정보 때문에 뭐 활용을 못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약간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나항의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에서 여기 보면 아까 결합을 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두 번째 개인정보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름 같은 경우에 뭐 주소하고 결합한다든지 또는 전화번호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에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이 이름, 뭐 전화 또는 주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서 조건이 있는데 쉽게 결합하여라는 거는 무슨 의미를 갖냐면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입수 가능성은 뭐면 합법적으로 접근 입수가 가능해야 돼. 뭐예요? 해킹에 의해서 입수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 뭐, 뭐, 이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게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동명이인이니까 명확하게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해서 다른 정보를 해킹해서 얻었어요. 그래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지 알아냈어요. 이런 거는 아니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참 애매하죠. 애매하고 참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결합 가능성은요, 비용이나 노력이 비합리적으로 수반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합을 할 때 예를 들면은 뭐 엄청난 뭐 슈퍼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면 결합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편 타당성이 있는 결합을 통해서 얻었을 때의 그 정보가 어떤 개인을 알아볼 수 있을 경우에만 개인정보라는 얘기예요. 쉽지 않아요. 개인정보의 종류, 범위는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여기서 보면 이거는 요거는 개인정보예요. 근데 이거 개인정보입니까? 개인정보예요. 왜냐하면 다른 정보하고 쉽게 결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개인정보인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는 안 나와있네. 이런 IP 주소, 이거 개인정보예요? 이 IP 주소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정 IP하고 유동 IP가 있잖아요. 고정 IP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자기 PC에 딱 고정되게 이제 할당된 IP 주소예요. 그러면 이 PC는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직원만 출근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어, 어떤 업무를 하면은 이 IP는 홍길동하고 딱 매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정 IP는 개인정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유동 IP, 예를 들면은, 뭡니까? PC방. PC방은 당연히 유동 IP 쓰겠죠. 그럼 자, PC방이 이렇게 쭉 좌석이 이렇게 있어요. 좌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홍길동도 올 수 있고, 홍길자도 올 수 있고, 뭐 이러잖아요. 여기는 김원희 올 수도 있고, 김길동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면 유동 IP로 어떤 특정 사람을 식별할 수 있나요?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게 개인정보의 종류라는 거지, 이게 개인정보다라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정확하게 주민등록번호다, 뭐 이름이다, 주소다, 영상이다, 문자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 법에서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 건 개인정보예요. 확실하게. 그죠? 그 다음에 이름하고 주소 같은 건 다른 정보하고 쉽게 결합을 해서 음, 어떤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이거는 개인정보예요. 하지만 이런 IP 주소, 뭐 GPS, 뭐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인지 아닌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경우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가 개인정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전화번호는. 왜냐면 다른 정보하고 쉽게 결합을 해갖고 떤 사람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정보 네 자리죠? 휴대폰 전화번호 그 네 자리. 이게 개인정보일까요? 아닐까요? 2초만 생각해 보세요. 뭐, 확률은 50%잖아요. 예, 이거는 개인정보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답은 예? 제3의 정답인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자, 이 경우에 여기 이제 뒤에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이거는 논산지법에서 논산의 이제 대전지법의 논산이죠. 논산지원에서 이제 판결한 건데 개인정보 네 자릿수가 개인정보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네 자리가 면 개인정보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에피소드인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논산의 이제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마을에서 고스톱을 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고스톱을 이제 이렇게 쳤어요. 응? 매일같이 고스톱을 이렇게 치니까 이 지나가는 마을 사람, 이 사람들은 지인이죠. 지인이 지나가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인근 그 파출소에 신고를 한 겁니다. 자, 신고가 오면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고스톱 치지 말라고 이제 했겠죠. 네? 그랬더니 요 사람이 이 파출소 뭐 아저씨한테 누가 신고를 했느냐, 네? 누가 신고를 했느냐라고 이제 자꾸 따졌어요. 이거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근데 자꾸 하니까 이 지방은, 이게 마을은 이게 다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뭘 알려줬냐면 마지막 번호만 알려줬어요. 예를 들면 뭐 제 전화번호가 480인데 480이면 딱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지인이기 때문에 전화번호 딱 열어갖고 여기에 검색하니까 이 사람이 홍길동이네? 4802가 홍길동이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판사는 여기 판결문을 보시면 뭐 어쩌고 저쩌고는 했지만 결국은 두 자리 내지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하고 이때 당시에는 쉽게 결합을 해서 그 전화번호가 누군지 알 수 있다. 신고한 사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 아저씨가 이 사람한테 준 거는요. 제3자 제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동의받지 않고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약간 무슨 음, 뭐 그 내부에서 좀 뭐 징계를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휴대전화 내자버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우리 FM 라디오 보면은 예를 들면 4802님, 4801님이 누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노래 예, 예. 뭐 노래를 뭐 어떤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때 이거 얘기하죠. 이때는 개인정보예요, 아니에요? 이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런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누군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알았어요. 개인정보가 좀 애매할 경우에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 용어 정의가 이렇게 헷갈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위에 CEO 분들이 예를 들면 전화번호 네 자리가 이거 개인정보 맞아? 아니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정답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는 얘기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다 이런 게 다 처리예요. 수집, 생성, 연동, 뭐 제공, 공개, 파기. 정보 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정보의 주인이죠. 주체. 예. 이거를 이제 정보 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라는 용어를 쓰지 이용자는 뭐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서의 이용자라는 표현을 쓴다고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파일이 뭐냐? 파일이 뭐냐? 이거는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배열한 거예요. 이거 하니까
여기서는 전자식이다, 수기식이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식과 수기식이 다 포함됩니다. 자, 우리 많이 하는 엑셀 있죠? 이거 엑셀로 해서 어떤 뭐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 개인정보 파일이 아니에요. 개인정보 파일이에요. DB로 해서 DBMS를 이용을 해서 DB로 레코드 이렇게 했다. 당연히 개인정보 파일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아래 한글에다가요. 또는 MS 워드에다가 이렇게 표로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름, 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렇게 정리를 쫙 해놨어요. 예쁘게. 개인정보 파일이 아니에요. 개인정보 파일입니다. 수기식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반드시 업무를 목적이에요. 업무를 목적으로. 그리고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이 다 포함된다.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더 나오기 때문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공공기관의 범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거 뭐예요? 이거 헌법기관이라고 그랬죠. 그죠? 헌법기관이에요. 여기는.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 행정부죠. 그 다음에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까지도 공공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여기 저기 빠진 게 있죠. 감사원. 감사원도 어, 헌법기관이지만 당연히 공공기관에 들어가고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어요.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 공기업 이런 거 다 공공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그 다음에 교육기관, 각급 학교. 제가 저번에 병원을 공공기관이라고 표현했는데 병원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는 거는 정부도 다 포함되고 있다. 우리 정부부처하고 공공기관은 별개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좀 한번 더 볼게요. 용어 정리해서. 업무를 목적으로 해야 돼요. 자, 업무를 목적으로. 그 다음에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도 포함돼요. 단 일회의 행위라도 계속 반복의 의사가 있다면 업무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취급자가 있겠죠. 개인정보 처리라니까 예를 들면은 뭐 삼성이다, 뭐 현대다, 그 다음에 네이버, 예를 들면 뭡니까? 그다음에 LG 뭐 이런 등등 다 개인정보 처리자예요. 그다음 개인정보 취급자는요,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처리하는 임직원, 임원직원, 시간근로제까지도 포함이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위탁을 줬어요. 예를 들면 어떤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는데 위탁 용역을 줬어요. 그럼 위탁 용역에 예를 들면 개인정보 취급자가 있겠죠. 네? 이 사람도 개인정보 취급자로 봅니다. 이건 이제 위탁 용역에 대한 건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업무를 목적으로 하고 순수한 개인적인 활동 이건 아니에요. 업무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동아리를 해서 여기 친목단체 있죠. 네? 친목단체의 어떤 회장이 이 친목단체 구성원들의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네? 그죠?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거 수집하잖아요. 이 사람 개인정보 처리자인가요? 아닌가요? 수집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업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활동이나 그래서 이런 친목단체 같은 거는 법에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개인정보 처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동의받아서 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렇지만 이 수집한 거는 안정성 확보 조치는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인정보 처리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위탁이죠. 예, 위탁 용역을 줘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개인정보 파일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DB다, 뭐 토지 거래 파일이다. 이건 전자적인 거죠. 그다음에 수기로 되어 있는 것.
병원에 그 뭐 내과나 뭐 이런 동네 병원에 가면은 수기로해서 그 팡파일로 해갖고 이렇게 쫙 선반에다가 이렇게 쫙 꽂아 놓죠. 이런 거. 이거 개인정보 파일이에요. 예. 진료 카드 파일, 행정민원 서류 파일.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CPO입니다. 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뭐 업무를 총괄해서 업무 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고요.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지휘 감독을 받아서 시간 근로제, 파견 근로자까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업무를 시켰으면은 그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시켰으면 그 사람은 개인정보 취급자예요. 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DB,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응용 시스템. 사실 잠깐 저걸 아이고, 예, 잠깐 다른 걸 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뭡니까? 요거 여기 저 파이어월 뒷단에 와서 이제 여기에 이제 DBMS, 그다음에 DB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사실상 이 웹서버하고 요 와스하고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사실은 와스는 여기 내부망으로 이제 들어오는 게 낫죠. 여기에 이제 와스가 이렇게 있고 웹서버만 DMZ에 있는 게 맞는 거죠. 이 그림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정보 보호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죠? 요게 이제 이걸 액세스 할 때 여기에 뭡니까? 이제 접속 기록이 이제 예, 로그 파일이죠. 로그 파일이 이제 생성되게 할 겁니다. 그죠? 다시 돌아와서 예. 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꼭 DB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앞단에 있는 웹서버하고 와스하고 그 다음에 요 DB까지 이걸 전체를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접속 기록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얘기할 텐데 계정, 접속 일시, 접속 시 정보라는 건 뭐예요? IP 주소 이런 것도 그다음에 처리한 정보 주체의 정보, 뭐 홍길동이다, 뭐 김길동이다, 수행은 뭐 다운로드 했느냐, 리드 했느냐, 업데이트 했느냐, 딜리트 했느냐, 뭐 이런 거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전자적으로. 그러니까 수기로 기록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제 법을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법 그 이제 뭐 공부를 하거나 어떤 시험을 공부를 할 때 이 한 단어 하나에 대해서 꼭 그 제대로 이제 아셔야 됩니다. 시험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뭐 접속 기록이란 뭐 수행 무 등을 전자적 수기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그게 이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정보 처리 기기 CCTV를 얘기하는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촬영하는 경우에 요게 키워드예요. 일정한 공간에 예를 들면은 어딘지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공원이 이제 있어요. 이렇게 공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CCTV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일정한 방향을 이렇게 이제 촬영하는 거가 규제가 대상이 되지 얘가 이렇게 돌아다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는 이 개인정보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무슨 말을 했냐. 예를 들면 자동차 안에 있는 그 뭡니까?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자동차 안에 그 저기 블랙박스 블랙박스 있잖아요. 이거 저기 영상정보 처리기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영상정보 처리기는 개인정보법에서 규제가 되는 CCTV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블랙박스. 당연히 이거 CCTV 카메라잖아요. 카메라. 영상정보를 기록하잖아요. 이 블랙박스 자동차 이거 돌아다니면서. 그죠? 그런데 얘는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어?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주차를 하면은요. 주차하면 일정 방향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항상 그렇지 않고, 이게 움직이는 게 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개인정보법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블랙박스는. 그 다음에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까지예요.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까지.
네, 뒤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얘기할 거고요. 개인 영상 정보는 어, 영상 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영상 정보로서 그다음에 공개된 장소, 공원, 도로 이런 데는 이제 당연히 공개된 장소잖아요. 예, 제한을 받지 않는 장. 이거는 이제 영상 정보 처리 기기하고 얘기를 할 때 나오는 이제 용어이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영상 정보 처리 기기도 나중에 더 자세히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이제 용어는 여기 보시면은 CCTV만 이제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 카메라까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까지 이 전송하는 장치도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개념에 포함이 된다는 거고요. 아까 일정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설치돼야 되고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것만 이제 규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음성, 음향 녹음하는 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성하고 음향을 녹음하는 거는. 자, 이제 용어에 대한 터미놀로지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부터 여러분들 쉽지 않았죠. 예,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거하고는 상당히 틀리네. 이래서 이 개인정보법이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을 겁니다. 자, 개인정보보호정치 제3조는 이거 어디서 본 거죠? OECD 8개 원칙.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8개 원칙에서 온 거라고 그랬죠? 약간 선언적인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명확해야 되고, 목적 활용 금지고,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보장해야 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고, 개인정보 처리 사항은 공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해줘야 되고, 사회생활,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고, 가능한 익명 처리를 해야 된다. 익명에 의해서 목적 달성 없는 가명 처리를 해라.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면은 이거를 비식별 조치를 해서 이게 누구 건지 모르게 사용을 해라. 그러면 안전하잖아요. 이게 해킹당해서 유출이 되더라도 이게 누구 건지 모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로서의 책임 중수, 그 다음에 정보 주체의 신뢰성 확보를 해라라고 선언적인 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고 열람할 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구제, 예, 구제에 대한 권리.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해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거를 모두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처리하는 이 개인정보 처리자는 거의 다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려면 비즈니스 하려면 그죠? 네? 비즈니스 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뭐 전화번호, 뭐 주소 이거 배달하고 뭐 하려면 주소하고 전화번호 이거 다 저기 얻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동의 받아요? 동의 받지 않고 여러분들 전화번호하고 주소 그냥 가르쳐 줄걸요? 이거 왜 그럴까요? 왜 동의 안 받고, 이거 동의하십니까? 물어보지도 않죠?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돼요. 이래서 이게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하지만 이 배달하는 영업소에서 이 개인정보를 수집을 이제 해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네? 그래서 유출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규제받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게 이제 7조와 그 기능에 대해서 8조, 9조, 10조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는 개인정보보호원회가 이렇게 있었어요. 대통령 소속으로 이렇게 밑에 있었어요. 직할로. 근데 이때 위원장은 저기 비상근이에요. 대통령 직속이라서 힘 있는 거 아닙니다. 힘 없는 조직이었어요. 근데 이제 국무총리로 밑으로 들어와서 여기 보면은 부처로 된 겁니다. 이제
부처로 된 거고, 이 위원장이 이제 임기가 3년이고 상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기본계획 3개는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부처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총괄 관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예전에는 여기 있을 때죠. 여기 있을 때는 실제 개인정보보호법을 집행하는 건 행안부였고, 망법에 이제 제4장에 개인정보가 있을 때는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부 이 집행을 했어요. 규제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위원회 뭐 운영하고 뭐 이런 정도였어요. 예를 들면은. 근데 이게 여기 행안부하고 방송통신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일로 이제 온 거죠. 법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명실상부한 이제 독립적인 개인정보 총괄기관이 된 겁니다. 금융 쪽은 이제 통합이 안 됐어요. 금융은 그대로 이제 이렇게 통합이 된 이유는요. 이유의 그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한 겁니다. 적정성 평가. 에듀커시 애세스먼트. 이게 뭐죠? 왜 이걸 적정성 평가를 해서 이게 승인을 받으면 좋냐면 EU하고 전자상 거래를 할 때 EU 시민은 이제 개인정보가 한국으로 국경을 넘어서 또 오잖아요. 이럴 때 EU 시민은 뭐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매번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없이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적정성 평가에 통과가 되면은. 왜? EU의 GDPR 법하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이제 대등하다라고 EU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을 했을 때는 동의를 받지만 EU 사업을 하면서 동의를 받지만 이게 한국으로 넘어올 때는 동의받지 않고 넘어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해되셨죠? 네, 좀 쉬었다가 다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